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2013년 6월 저 윤창중은 대한민국의 좌파 언론과 좌파 세력에 의해서 난도질 당하고 생매당당했습니다. 이른바 윤창중 워싱턴 사건이었죠. 제가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을 곁에서 지킬 수가 있었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결코 있을 수가 없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제가 3년 동안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은둔과 집거를 하는 동안에 제가 피눈물로 쓴 저의 억울함을 고백한 책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관해서 대한민국 언론과는 정반대로 오로지 정의와 양심에 따라 쓴 윤창중의 실록, 모두 6권의 책을 여러분에게 권유하고자 합니다. 윤창중 칼럼상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 그리고 자발적 구독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양심의 방송, 여러분들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MBC의 8시 20분, MBC TV 8시 20분 스트레이트라는 그야말로 전형적인 문재인, 이재명, 그 다음에 보수 우파 괴멸방송, 괴멸 프로, 그 스트레이트 보셨죠? 여러분, 거기에서 그 김건희 씨하고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하고 서울의 소리라고 하는 이른바 아사리, 좌파 아사리 유튜브의 뭐 촬영 기자가 아니죠. 그냥 촬영맨. 한마디로 말하면 시다바리죠, 시다바리. 이 시다바리와 나눈 그 대화를 여러분 어떤 심정으로 보셨어요? 한마디로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저는 참 마키아벨리의 어록이 떠오르더라고요. 인간이 가장 참혹하고 치욕적인 모독과 치욕을 느낄 때가 언제냐? 자신보다 못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다,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을 절감할 때이다. 네. 정말 아무리 대통령 선거이고 그 대통령을 뽑는다 하더라도 정말 이럴 수가 있는가? 역대 대통령 후보들의 부인도 이랬는데 우리가 정말 모르고 그냥 지나간 건가? 유독 김건희 씨한테만 어떤 가혹한 잣대를 우리가 대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그야말로 아무런 감정 없이 저걸 한번 들어보자고 제가 사실 노력을 했어요. 어떻게 하다가 소타이게 윤석열의 자격을 떠나서 그래도 서울중앙지검장을 했고 검찰총장을 한 사람인데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부인으로 서로가 이 배우자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세계가 과연 어떤 세계일까? 정말 이런 그 참담하고 너무도 비참하고
너무도 민망해서 정말 민망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대한민국의 보수의 원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글을 올렸냐면, MBC가 김건희를 살렸다. 내가 이걸 보면서 이게 바로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도덕성이요 진영 논리다. 우리가 좌파를 욕하지만은 어떻게 MBC가 김건희를 살렸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역발상을 할 수 있느냐. 정말 기가 막힌 얘기더라고요.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나왔을 때, 이명박 박근혜 때에 이명박 대통령이 전과 13범이었습니다. 네? 건설회사 회장까지 할 때까지 그 전과 13범이면 어떠냐. 우리는 무조건 정권 교체해야 된다라고 그 외쳤던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 만들었고, 그래서 이명박 정권 완전히 망쳤고, 그 보수들이, 그 수박 보수들이, 그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에 가장 먼저 박근혜 대통령 하야해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고 외치다가 갑자기 태극기 세력이 생기니까 거기 연단 위에 올라가 가지고 박근혜 탄핵은 억울하다, 사기 탄핵이다. 윤석열이가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 집어넣을 때 이거 억울하다고 했던 사람들이 윤석열이가 조국이하고 붙어가지고 윤석열이가 그래도 문재인 대항마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야 된다고 떠들어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어제 MBC 스트레이트를 보고서 MBC가 김건희 살려냈다. 와! 김건희가 그야말로 유튜브 그 촬영한다고 따라다니는 그 자하고 대화를 나눈 것보다도 더 민망하게 한, 어제 대화록이란 건 뭐냐? 대통령 후보의 야당의 대통령 후보로 가장 유력했던 윤석열의 부인이 이른바 아사리 좌파 유튜브의 그 촬영맨이라고 하는 이명수가 접근하자 그 이명수를 오히려 끌어들여 가지고 이용하려고 하는, 자, 정말 노예한, 정말 소름이 끼치는, 우리가 보통의 상식을 갖고 있는 어떤 보통의 주부라던가 아니면은 권력자들의 그 부인 세계, 부부 세계하고는 제가 40년 정치부 기자를 하면서 제가 지켜봤던 그런 부인과는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노회한 김건희 씨라는 걸 제가 확인하면서, 이야, 이럴 수가 있구나. 정말 김건희 씨가 작년 12월 26일 3시에 나와가지고 그 사과했던 것에 대해서, 야, 윤창중이를 완전히 속았구나. 사람을 이렇게 볼 줄을 모르는구나. 네?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시고 불찰이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부디 노여움을 거두어 두시라.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야, 정말 대통령이 뭔데 저렇게 한 여자, 한 그 여인을 저렇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그 다음날 윤창중의 조마이뉴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 이걸로는 이제 끝난 것 같다. 응? 그러면서 저는 남편에 비해 한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편 윤석열 앞에 저의 허물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결혼 이후 남편이 겪는 모든 고통이 다 저의 탓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이야, 저 때문에 남편이 비난받는 현실에 너무 가슴이 무너집니다. 저의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했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거둬주십시오. 이랬던 김건희 씨가 작년 7월 12일 이 서울의 소리 이명수라는 자하고 그 통화한 내용을 보면 이건 완전히 윤석열의 조련사야, 조련사. 야, 정말 김건희 씨야말로 무서운 인간이야. 무서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한테 서울의 소리에 이명수라고 그럴듯한 인간이 접근을 하니까 이자를 자신의 사람으로 이용한 거예요. 이용했어. 이용하려 시도한 게 아니라 이용을 했어. 이 이명수로부터 엄청난 정보와 이른바 선거 그 기술을 전달받았어요. 그래서 이명수하고 동생 누님, 아우 누님, 이 관계까지 끌어들인 거야. 놀랍네. 그런 줄 알았는데 이명수가 완전히 마각을 드러내가지고 되치기를 한 거예요. 되치기 당한 사건이야. 이건 이명수의 잘못도 아니고 MBC의 잘못도 아니야. MBC가 악랄하게 윤석열을 조지려고 하는 그 의도, 그건 우리가 알아. 다 아는 이야기야. 근데 어제 MBC는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어떤 악의적인 편집이나 악마의 편집도 이만큼도 안 했어. 그냥 전달해 준 거야. 자, 그런데 더 안심한 것은 나는 이렇게 봅니다. 이건 엄청난 파급 효과를 불러온다.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한 네거티브한 이미지를 완전히 고착화하는 것이다. 이건 정말 큰일 났다. 두고 보셔라. 근데 뭐냐? 우파 유튜브들 지금 난리 났어요. 야, 오히려 줄리가 아니라고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네? 이 김건희의 그야말로 소름이 끼치는 그 연기, 완전히 청순 가령형 그 연기. 여러분, 보통 살아가는 주부가 아니면은 그야말로 검찰총장의 부인이라는 건 절대 권력자, 최고 권력자들의 몇 명 안 되는 그 정권의 부인인데, 야, 이 소위 말하는 이 유튜브 그 시다바리, 그 촬영맨하고 이런 막역한 관계, 누님, 누이,
동생. 이런 관계를 튼다는 게 이건 난 충격적이었어. 응? 사적인 대화다? 김양훈님? 그러니까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판단은. 이게 내가 김건희 씨를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윤석열을 내가 폭망하게 하려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이가 닥치고 있는 위기가 어느 정도인가를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어제 MBC 스트레이트를 통해 가지고 쏟아낸 그 김건희 씨의 그 말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지지율이 아무 문제가 없어진다. 이건 완전히 윤석열 죽이는 소리야. 이거 보세요. 지금 법원에서 김건희 씨 쪽이 방송 금지를 주장한 총 9개 발언 중 7개 발언이 빠지고 나온 이야기예요. 보수는 돈을 주니까 미투가 안 터진다. 일반 국민은 바보다. 정권 잡으면 가만 안 둘 것이다. 내가 웬만한 무속인보다 낫다. 점을 좀 볼 줄 아는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청와대 간다. 캠프에는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 내가 와서 우리 캠프 좀 지도 좀 해줘라. 내가 말하면 내 자리 만들어 줄 수 있다. 원래 우리는 좌파였다. 그런데 조국 때문에 입장을 바꿨다. 대통령이 조국을 싫어했는데 좌파들이 조국을 억지로 그 자리에 앉히는 바람에 우리가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을 벌인 거다. 한동훈한테 제보할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라. 내가 전달해 주겠다. 내가 한동훈하고 연락을 자주 한다. 열린공감TV, 오마이뉴스, 아주경제, 장용진 얘네들 내가 청와대 가면 전부 다 감옥에 쳐넣어버릴 거다. 우리 남편은 바보다. 내가 다 챙겨줘야지 뭐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지 저 사람 완전 바보다. 이게 판결 요지라고 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SNS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건 윤창중이가 이것을 언급했다고 해서 이건 명예훼손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팩트야. 그런데 어제 이 김건희가 한 내용을 보면 이거 보세요. 조국 수사는 그렇게 크게 펼칠 일이 아니었는데 친조국 인사들이 수사를 너무 많이 공격했다. 윤석열이가 조국을 잡게 된 그 배우 인물이 누구냐? 김건희야. 윤석열, 윤핵관의 최고 가장 막강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 김건희야. 유시민 이런 데서 자기 존재감 높이려 계속 공격했다. 유시민이가 조국의 적은 민주당이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총장 되고 대통령 후보 될 줄 꿈이나 상상했겠나? 이건 문재인 정권이 키워준 거지 보수가 키워줬겠어? 보수는 자기네가 해먹고 싶지. 이야,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냐 이거야. 보수는 자기네가 해먹고 싶지. 박근혜를 탄핵시킨 건 진보가 아니라 보수야. 바보 같은 것들이 그냥 거침없이 스스럼 없이 나오는 거야. 바보 같은 것들이 진보 문재인이 탄핵시켰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보수 내에서 탄핵시킨 거야. 정치라는 것은 항상 자기 편에 적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이명수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야. 하하하하. 야, 정말 무서운 인간형이네. 정말 소름이 끼치지 않아.
이거 보세요. 미투도 문재인 정권에서 먼저 터뜨리면서 그걸 잡자고 했다. 난 안희정이 불쌍하더라. 솔직히 나랑 우리 아저씨는 되게 안희정 편이다. 이건 정말 안희정을 동정할 정도 되면 과연 정신세계가 어느 정도인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보수들은 챙겨주는 건 확실하지 그렇게 공짜로 부려먹거나 이런 일은 없다. 남자가 여자를 상대로 어떤 성행위를 하는 걸 공짜로 부려먹는 걸로 얘기하는 것만. 그래서 미투가 별로 안 터진다. 여기 진보는 좌파는 돈을 안 챙겨주니까 터지는 것이야. 돈은 없지 바람은 피워야겠지. 이해는 다 가잖아.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라는 사람이 이게 이거 이해를 해야 될까? 이런 얘기가 나갔는데 MBC가 김건희를 구해줬어? 이게 정말 보수 우파들 이게 소위 말하는 유튜버들이 할 소리야? 보수는 돈 주고 해야지 절대 그러면 안 된다. 돈 주고 해야지. 이야. 외간 남자를 상대로 돈 주고 해야지. 이게 무슨 의미야? 나중에 화당한다. 지금은 괜찮은데 내 인생 언제 잘 나갈지 모르잖아? 돈 주고 해야지. 이야, 이건 정말. 줄리 의혹과 관련해 나는 나이트클럽도 가기 싫어하는 성격이다. 나는 되게 영적인 사람이야. 그런 시간에 차라리 책 읽고 도사들하고 같이 삶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하는 걸 좋아한다. 이명수라고 하는 정체불명의 남자를 놓고 이런 대화를 하는 거야. 나는 줄리한 적이 없으니까 계속 인터뷰 나오면 좋지. 계속 오류가 날 것이거든. 모 검사와의 혼전 동거설에 대해서는 내가 뭐가 아쉬워서 동거하겠니? 그것도 부인 있는 유부남하고. 이야, 이게 지금 다 해명해 준 거야 이게? 에? 이 검사와 해외 밀월 여행을 한 사진이 있다라고 이명수가 물어보니까 그건 패키지 여행으로 놀러 간 거라 오히려 더 좋다. 사람들이랑 같이 찍은 것이고 사모님도 다 알고 원래 같이 가려고 했다가 미국 일정 때문에 못 간 것이다. 이러면서 이명수한테 날카로운 질문 좀 해봐라. 홍준표 까는 게 더 슈퍼챗은 더 많이 나올 것이다. 이건 정말 이야. 김종인에 대해서는 본인이 오고 싶어 했다. 왜 안 오고 싶겠어? 먹을 거 있는 잔치판에 오는 거지. 이야. 이러면서 김종인 씨 그 사모님 부인하고 전화통화해서 이건 뭐 무서운 이야기만. 이명수한테 뭐라 그랬냐. 한 번 와서 우리 캠프 구성할 때 그런 것 좀 강의해주면 안 돼? 실제로 왔어요. 우리가 캠프 정리를 좀 하게. 이건 완전히 유래관이 김건희야. 우리 남편한테도 일단 캠프가 엉망이니까 자문을 좀 받거나 하자고 하고 있어서 다음 주엔 좀 쉬고 할 거야. 솔직히 너를 우리 캠프로 데려왔으면 좋겠다. 우리랑 같이 일하고 같이 좋은 성과 내고 이재명이가 된다고 대통령 된다고 동생을 챙겨줄 것 같아? 어림도 없지. 우리 남편이 대통령 되면 동생이 제일 득보지 뭘 그래. 캠프에 내가 가면 뭘 시켜주겠는데 했더니 명수가 하는 만큼 줘야지. 잘하면 뭐 1억도 줄 수 있지. 이거 완전히 무슨 인신매매야, 인신매매. 이야.
꿈을 찾아서님, 김건희 아무리 까봤자 상종가다. 완전히 정말 이건 뭐 알바구만 알바. 윤석열이 지지율 급상승. 어? 이야, 정말 이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구만. 응? 그런데도 여기 와가지고 지금 윤석열 찬가를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앞으로 줄줄이 나올 거예요. 이번 대통령 선거는 김건희와 윤석열과 김건희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그 윤창중, 정치부 기자 윤창중, 40년 정치부 기자한 윤창중의 촉이 적중하고 있는 거야. 어제 방송에 나가니까 서울의 소리에서 바로 유튜브에 공개한 게 뭐냐. 네? 정권 잡으면 우리가 안 시켜도 경찰들이 알아서 다 그냥 열린 공간 TV 포함해가지고 입건할 거다. 그게 무서운 거지. 그리고 왕자는 누가 써준 거냐? 주변에 나이 드신 분이 완전 지자인데 떨지 말라고 거기다가 맨날 써준다. 무속인이 왜 그런 거 써주겠느냐? 무속인이 하면 부적이나 이런 거 주지 누가 손에다가 그렇게 써주겠느냐? 우리는 그렇게 무속인 잘 안 만난다. 내가 더 세기 때문에, 내가 더 무속인보다 더 세기 때문에. 솔직히 내가 더 잘 알지 무슨 무속인을 만나느냐? 이 이야기는 뭐 이명수를 불러다가 코바나 컨텐츠 직원들을 상대로 선거 전략에 관한 조언을 들어서 강연을 30분 강연하고 105만 원을 줬구만. 30분 강연하고. 정말 정치부 기자 40년 하면서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그 선거 다 봤지만 야, 정말 이런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저 때문에 남편이 비난받는 현실에 너무 가슴이 무너진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국면이 바뀌었어요. 바로 김건희 7시간 45분간의 통화와 이재명이 형수 개쌍욕 간의 대결이야. 참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 정말 골치 아프네. 골치 아파.